네, 오늘은 그록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록은 그 X, 구 트위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채팅, 음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챗봇인데요. 이미지를 쉽게 생성하고 영상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그록이 이슈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록이 왜 이슈가 됐냐면 아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옷을 입혀서 사진을 만드는 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13번째 부인인 클레어가 자기의 비키니 합성 사진이 X에 떠돌았고, 이에 클레어가 강력히 항의했으나 실제로 바로 지워지지 않아서 이런 그록의 문제점이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2025년 12월 25일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 업로드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이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올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3자도 이미지를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그록을 만드는 X 측에서는 그록의 이미지 생성 편집 기능을 프리미엄 유료 구독자만 사용하게 하는 제한 방침을 적용을 했고요. 표면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결제하는 사람의 실제 인증을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목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득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느껴졌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AI 그록을 임시 차단을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록을 접속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그록으로 인해서 어떤 불법 딥페이크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만든 창작물을 내가 가져와서 이용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실제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저작권물을 사용한 사람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실제 사진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자는 성폭법 제14조의 2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반포 등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록도 과연 처벌받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안별로 다르지만 이 사안에서는 충분히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범행을 하는 공동전범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범행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유용하게 만들도록 한 방조범의 책임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플랫폼이 방조범이 되려면 단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만은 좀 어렵고, 위와 같은 어떤 불법 편집물을 가공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걸 방지하는 게 가능함에도 방치하였어야 방조범이 성립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록이 아닌 다른 어떤 챗 GPT나 제미나이에서는 실제 인물이나 성적 콘텐츠, 미성년자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명시적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록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오히려 이를 차단한 게 아니라 유료 결제 영역으로 옮겨서 위법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관련해서 소리바다가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었는데 이런 유사한 논리가 적용이 되었었고요. 그러면 이런 타인이 AI를 써서 내 창작물이나 어떤 내 사진을 가공해서 사용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 751조에 기해서 본인의 초상권, 인격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저작권법 125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이 가름한 어떤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어떤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가해행위의 불법성 정도, 가해자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확산의 범위와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워터마크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AI가 발전하면서 워터마크도 지워버릴 수는 있지만 기존의 창작품에 있는 워터마크 자체가 해당 창작물에 권리자나 아니면 사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해놓는 것 자체가 타인이 쉽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SNS 상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의 정면 사진을 전체 공개하는 건 웬만하면 피하셔야겠죠. 만약에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증거부터 수집해야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딥페이크 게시물 원본,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 URL, 게시자의 아이디, 대화 내용 등 즉시 화면 캡처해서 다운로드해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법 103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4조에 기거해서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저작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으로 딥페이크나 어떤 성적 이용물로 사용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영상물을 유포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2026년 7월 7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6에 따라서 가해자 정보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록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록의 사태는 사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현재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를 가능하게 하는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은 아직 미비한 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신속히 차단 의무를 부과하되 기술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회적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곽정훈 변호사입니다.